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506쪽에 자, 건축 허가 제한 등 얘기할 차례죠. 예, 크게 펴시고. 자, 건축 허가 제한을 여러분 시험에는 뭐 과거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예. 요즘은 조금 뜸한데 자, 봅시다. 무슨 제도인지. 자,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자,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 뜻이요. 예.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려면 특별한 뭐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한하는데 뭐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자, 어느 이런 곳에 문화재가 대규모로 발굴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겠죠. 여기 건축 허가나 착공을 하면 당분간 안 됩니다. 뭐 도굴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자, 이럴 경우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자,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자, 당분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간은 2년 내 제한을 하는 거 원칙으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장 몇 년 제한한다? 3년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 지역에 어느 해변가인데 자, 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허가 내줘 버리면 관광지 조성 계획과 맞지 않는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자,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자,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당분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2년 제한이고 연장 1회 할수 1년 더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건축허가 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파면 놓아요. 경주시는 이걸 적용하는 것보다는 특별 규정에 따라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주시 자체는 건물 지을 때 먼저 문화재청에 신고부터 해야 돼요. 문화재청에서 와서 먼저 땅부터 다 팝니다. 왜냐하면 경주시는 경주 신라라는 나라는 몇 년간 존속됐어요? 1000년이죠, 1000년. 예. 대한민국은 몇 년 생긴 지 이래? 건국 이래 대한민국 몇 년 됐습니까?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했잖아요. 2048년이 돼야 100년이 됩니다. 얼마 안 됐죠? 자, 그런데 신라는 10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럼 땅을 파면은 처음에 놓는 것은 후기 신라 유물들이 나와요. 더 파면 중기 거, 더 밑에는 초기 신라 기록. 자, 그만큼 경주는 파면 많이 나와요. 경주 같은 데는 자, 아예 건물 지을 때 문화재청에 신고부터 합니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전부 다 발굴하고 난 뒤에 건물 짓도록. 그 외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재 같은 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건축 하나 착공 제한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책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까지만 줄침됩니다. 자,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도 제한하는데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줄칩니다.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게 되면 시장구청장의까지만 줄침돼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시장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에 자, 줄칩니다.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보고해라 이 뜻이에요.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할 때는 해제를 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한 방법에 가서 1번 건축 허가나 건축물 착공 제한할 경우 줄칩니다. 제한 기간은 2년 내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줄치시고 자, 2번 그냥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자,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에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히 정해서 허가권자에 통보해 줍니다. 통과한 허가권자는 지첩시를 공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에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건축원의 심의 거쳐서 제한한다 그렇게 읽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시험에서는 옛날에 뭐 놓으면 딱 이거 위주로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한 사유 두 가지 있죠. 국토관리 장관의 요청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뭐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으로 상 필요할 때 제한합니다. 제한 기간은 2년이고 1회 안에 연장이 된다는 거, 뭐 그런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9번에 건축허가 취소는 3사례 가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09쪽에 가시면 용도 변경이라 되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용도 변경의 의의 봅시다. 건축물 용도 변경은 변경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용도 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등등 뭐 그 이하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자, 용도별 건축물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건축물 용도표가 나오죠. 자, 그래서 1번이 단독주택에 관한 거고 2번이 공동주택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 종류를 총 29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재 518쪽에 29 야영장 시설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표는 또 시험에 노느냐? 예, 노입니다. 노는데 뭐 20년에 한 번 놓을까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됐던 것이 17회 때. 그러면 뭐 또 논다면 한 37회나 8회 대에 한 번 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는 아무 관계 없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표 자체를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단독주택 종류와 2번 공동주택 종류 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번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단독주택은 종류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거기에 옆에 건축물 종류 칸에 1번 단독주택 줄치고 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중주택 줄치고 자, 다중주택은 조건이 거기에 기억니은 디귿이 있죠. 그냥 한번 읽고 가면 돼요. 거기에 밑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기역에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주택은 우리 하숙집 같은 걸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자 아니할 것. 이 말은 우리 원룸에 들어가면은 원룸에는 독립된 주거 형태로서 자 거기에 원룸 안에 치사 시설과 욕실이 다 같이 있죠.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관로 안에 보시면은 욕실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치사실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디귿에 한계동의 주택으로서는 반항지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개층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30이라는 말을 꺼버리고 660으로 바꾸세요. 바뀌었습니다. 법이. 자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런 조건 갖춘 것을 우리가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가구주택은 거기에 줄치고 다가구주택 다음 요건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자 이 다가구주택은 우리가 주택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은 다가구가 다세대가 되어버려요.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건물의 외형만 보고는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이걸 가지고 결국 구분하는데 다가구 주택은 이제 단독 소유죠. 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개층 이하고 다만 1층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 꺼버리고 전부 또는 일부로 바꾸세요. 자, 1층 바닥 면적의 전부나 일부를 자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1층 바닥 면적의 전부나 일부 뭐 4분의 1을 하든 3분의 1을 하든 피로티로 하게 되면은 층수에서 다 제외해 준다 이 뜻이에요. 니은의 한계동 주택에서는 반항지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다가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공간 줄치고 공간이 뭐예요? 공적 인물이 임기 동안 거주하는 집을 공간이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공동주택 가면은 자 공동주택의 그 왼편 칸에 밑에 보면 창고표가 돼 있죠. 창고표입니까? 다만이란 말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줄칩니다. 1이나 2 1은 옆에 보면 아파트고 2는 연립주택이죠. 예. 1이나 2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 전부를 피로트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로트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럼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1층을 피로트로 했을 때 전부를 다 했을 때 층수에서 어떻습니까? 제외해 준다 이 뜻이고 자 3에서 동그라미 3이 옆에 다세대죠. 다세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바닥 면적 그것도 2분의 1 이상이라 돼가 있죠. 꺼버리고 전부 또는 일부 바꾸세요.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썼을 경우에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며까지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다세주택은 위에 다가와 같아요. 전부 일부를 피로티로 하면 층수에서 빼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 칸에 1번 줄칩니다. 아파트 줄치고 주택으로서는 층수로 5개층 이상 줄치시고 자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자 연립주택 줄치고 주택으로서는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갈로 띄어놓으시고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주택. 자 다세주택 줄치고 주택으로서는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층수는 4개층 이하 주택 그렇게 줄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숙사
제목만 줄치면 돼요. 뭐 기숙사는 다 아실 거고. 자, 그런 점을 주의해서 보는데 여기는 시험에 넣으면 이런 거 묻습니다. 자, 이렇게 일층은 필리터가 되어 있어요. 자, 주택. 자, 여기는 사무실, 상가. 자, 여기도 피로티대가 있고. 주택. 오피. 자, 그래서 각 층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각 층 바닥은 다 100제곱미터. 자, 그리고 A주택은 무슨 주택이냐? B주택은 무슨 주택입니다. A주택은 무슨 주택이야? B주택은? 이래 묻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책펜 안 갖고 그 만날 줄친 거 읽어봐야 답을 못 한다. 이해 안 되면 답 못 해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자, 제일 먼저 주택 층수부터 살려본다. 자, 이 건물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자, 5개층이죠. 주택 부분이. 그럼 무조건 뭐 아파트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택 층수부터 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4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해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얼마? 400. 660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죠. 그럼 다 세대. 만일에 660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연립. 문제 풀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주택으로서는 층수부터 살리보고, 만일 5개 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로 답을 하면 되고, 자, 4개 층이면은 자, 그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 있죠. 더해보면은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660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연립.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가지밖에 문제가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일종 건생부터는 예,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자, 518쪽에 가서 용도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의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매년 옵니다. 518쪽에 용도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의무. 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허가 대상은 아래의 자, 거기에 갈로 띄워놓으시고 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럼 옆 페이지에 있는 그 표 있죠? 그 표의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허가를 받아라 이 뜻이죠. 자, 신고 대상은 아래에 자, 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를 하위군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라. 옆에 있는 표 아랫방향 내려가는 것은 뭐한다?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아래 시설군 표 중에 주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자, 그까지 줄치시고 국토교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줄칩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은 지금 보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용도 변경 종류가 세 가지예요. 허가 받는 거, 신고하는 거, 자,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 세 가지 용도 변경을 맞추려면은 그 밑에 표 있죠. 예, 519쪽을 보세요. 그 밑에 표를 외워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이 표가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세부 용도 있죠. 그것도 외워야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외울 거 없어요. 산업 등에는 보면은, 자, 여기에는 뭐 공장이나 운수 시설이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같은 이런 시설은 다 산업 등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 시설은 세 가지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자묘장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다음 전기통신에는 외울 거 없습니다. 문화집회 시설에는, 자, 문화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후계 시설, 그래서 문종 위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그다음에 영업 시설은 딱 정중앙에 있죠. 그래서 영업 시설이 중앙에 있으니까 밑에 위로 이걸 제일 잘 냅니다. 영업 시설을. 그 영업은, 자, 판매 시설의 판자, 운동 시설의 운자, 숙박 시설의 숙자, 다중생활 시설의 다자 해서 영업은 판운숙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영업은 누가 한다는 뜻이요? 판운숙이 한다. 자, 교육복지시설군은 어르시설, 노이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교육복지는 의대, 노교수야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외울 거 없고, 주거무시설에는, 자, 군사, 교정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를 외워야 여러분이 시험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틀려야지 뭐. 자, 그래서 외울 때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산업 등의 자묘장, 문화집회는 문종 위관, 영업은 판운숙이다. 교육복지는 의대, 노교수야. 주거무에 군사 교정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를 외워야 되고, 자, 이 용도 표에 윗방향으로 한 칸이 더 위로 올라갈 때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 자, 한 칸이 더 아래로 내려오죠. 내려올 때는 신고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판매 시설을 숙박 시설을 바꾼다. 같은 시설군에 이렇게 바뀌죠. 그거는 허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5번에 사용서인 규정의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월 달에 가서 보면 돼요. 자, 어차피 뭐 용도 변경은 매년 노는데 저거 아니면 못 맞춥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22쪽에 가면은 가설 건축물 등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1번의 가설 건축물에 관한 것은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여기도 법도 좀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자, 교재를 어디까지 돼 있느냐? 525쪽에 보면은 밑에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4번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절차로 가서 528쪽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1번 건축물 건축 절차에 1번 건축물 설계라고 되어 있죠. 예, 버립니다.
자, 2번에 착공 신고 등이라고 옆에 돼 있죠. 그것도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3번에 건축 시공이라 돼가 있죠. 버리세요. 자, 이제 옆 페이지 밑에 가면 4번 건축물의 공사 감리라고 돼 있죠. 버리세요. 자, 어디까지 버리느냐? 535쪽에 6번, 5번 건축물 사용승인 아까지 버렸습니까? 예, 버리세요. 자, 뭐 여기도 뭐 시험에도 안 나오고 또 법도 바뀌었지만은 이 책을 볼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예. 그다음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자 5, 6월 달에 한 번씩. 그다음에 537조에 가면 6번 기타 사항이라 돼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 버리세요. 자, 어디까지 버리느냐? 540쪽에 건축물 유지관리 아까지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자, 건축물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죠. 1번 건축지도원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 건축물 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3번 등기촉탁 찾았습니까? 문제풀이 때나 보면 돼요. 그 신나게 버렸죠. 네. 그 여러분 시험에 출제 안 하는 부분. 네. 그래서 뭐 거기에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강사는 빨리 판단해서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버릴 거면 다 버려야 돼요. 예, 선생이 이거 붙들고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공부가 어디로 갑니까? 예, 산으로 갑니다. 예. 그러나 그 시험에 그거 할 때 뭐랍니까? 예, 시험 이제 치고 나면은 예, 적중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선생치는 오만 걸 다 했는데. 예.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해줬는데도 자기는 듣는 사람 적중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왜?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줬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544조로 가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로 갑시다. 자, 1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서 1번 대지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대지 안전 등을 한 3, 4쯤에 보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2번에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자, 3번에 대지의 조경 찾았습니까? 자, 그걸로 갑니다. 자, 조경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쾌적한 건축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조경을 해야 됩니다. 예. 원칙에 보시면 줄칩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까지만 줄치고 용도지역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도 있고 옥상 조경 등 대통령이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죠. 거기에다 건축할 때는 조경해라 이 뜻이야. 자,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경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번에 녹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안 해도 돼요. 왜? 천지가 조경돼 있죠. 근데 뭘 또 할 필요가 없죠. 2번, 3번, 4번은 체크하시고. 자, 2번은 자,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큰 공장이다, 작은 공장이다. 자,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같으면은 몇 평쯤 됩니까? 5,000제곱미터. 1,500평쯤 돼요. 1,500평 해봐야 그리 안 큽니다. 거기에 들어간 공장은 작은 공장이죠. 작은 공장은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연면적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도 작은 공장이죠.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4번에 산업집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큰 공장이죠. 그런데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 자체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공장에는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적용하기 곤란하죠. 그리고 자, 건축물 용도 특성상 정유차하기가 곤란할 때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축사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7번에 가설 건축물, 임시 건축물이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연면적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조그마한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됩니다. 단 관로안에 줄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해라.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자, 이런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들어갈 때는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게 적용함이라고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주변이 다 적용돼 있죠. 여기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로안에 그게 밑줄 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제외해라.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적용해라는 뜻이죠.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10번은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2번, 3번, 4번만 그리고 8번 구문에 관로안에 그 있죠. 그것만 주의하고 읽어라. 나머지는 다 상식으로 해결되잖아요. 자, 그렇게 학습하시면 돼요. 자, 적용 기준은 자, 그거는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되고, 자, 이제 공개공지라고 되어 있죠. 예. 공개공지가 뭐 하는 곳이냐? 휴식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용 이런 건축물에 벤치도 놔놨고 나무 심어놨고 누구나 다 자,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이런 휴식 공간을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 공개공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주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시켜 버리면 자, 대신에 건축물을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 20% 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개공지는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또 건축물이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거기에 공개공지 설치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지 않은 용도의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546쪽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46쪽에 보시면 공개공지 설치에 밑에 박스가 설치지역이 나오죠. 자, 1, 2, 3, 4 갈로 묶어 보시되 자, 1번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그 옆에다 씁니다. 전용 주거지역에는 들어간다 설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줘야 돼. 전용 주거지역은 해당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다 들어갑니다. 자, 공업지역은 뭐만 됩니까? 중공업지역 그 동그라미 하시고 공업지역에서는 중공업지역만 들어간다. 일반 공이나 전용공업 안 들어갑니다. 4번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ang군수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크거나 노후 자,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할 때는 설치할 수 있는데 주로 시험에 묻는 건 딱 여기 두 가지. 전용 주거지역 되는지 공업지역에는 중공업지역만 되죠. 그거 두 가지 묻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공공재 확보 대상 건축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일단 공개공지가 들어가는 건물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종교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관로안에 보시면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밑줄. 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수산물이 모이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건 제외하고 운수 시설, 자, 갈라놓은 줄칩니다. 여객용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객용만, 자, 화물용은 해당이 안 된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밑줄 치시고 그 밑에 씁니다. 위락 시설은 X. 자, 숙박 시설은 들어가는데 위락 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위락 시설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응? 술을 좀 먹는 사람은 알아요, 버떡. 자, 위락 시설이 여기가 주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서 1차 하죠. 나오니까 야, 이 공개공지가 참 쾌적하게 잘 돼가 있네. 2차 하자 이래. 술집의 영업 장소 돼버려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밑줄 치고 주의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공개공지 확보 면적 설치 시설 확보 면적은 줄칩니다.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10% 정도 설치해요. 이 경우 법 42조에 따른 줄칩니다. 조경 면적 줄치고, 그다음 매장문화재 보호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매장문화재 줄칩니다. 매장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한 면적에다 공개공지 같이 넣어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설치 시설은 뭐 참고하시고, 이거 설치하면 건축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물 갈로 때려오시고, 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 비율에 따라 자 거기에 55조, 56조, 60조를 완화할 수가 정할 수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줄칩니다. 1번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까지. 2번에 줄칩니다. 높이지 않은 해당 건축물 적용된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완화해줍니다. 이걸 설치하면은 결국 건축물 높이를 20%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맞추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점검 등은 예, 5, 6월 달에 보시고, 5번에 공용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준용이나 6번 공용공지 등 이용은 다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서 도로라고 되어 있죠. 도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도로예요. 네. 자, 왜 중개업상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자, 원칙적인 도로란 줄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갈로 떼어놓으시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줄치고, 1번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고시의 동그라미. 자, 이번에 건축가 신고 시에 특별시장, 강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줄칩니다.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 자, 그래 줄쳤어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건축법상 도로. 자,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를 통해서 대지에 출입을 가능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다 할 때 보행이란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사람이 걸어 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행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보행을 할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속도로는 사람이 보행을 못하죠. 차만 다녀야 돼요. 이런 건축상 도로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보행이 꼭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자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로 차량 통이 곤란할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비가 3m 이상이면은 예외로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예외로 막다른 도로 같은 것이 있어요. 막다른 도로는 한쪽이 막힌 도로죠. 한쪽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막다른 도로가 길이가 있고 그다음에 너비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면 막다른 도로도 도로가 돼요. 자,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가 2m 이상이면 도로로서 인정이 됩니다. 자, 10m 이상에서 35m 미만짜리 막다른 도로는 3m 이상이면 도로로서 인정이 되고, 자 35m 이상이 되면은 6m 이상이면은 막다른 도로도 도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런 도로로서 설치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설치 예정인 도로도 건축구상 도로가 돼요. 예정인 도로도 된다. 자 이런 도로나 예정 도로가 관계 법률에 따라 고시가 되든지 신설 변경에 대해서 또 건축허가 신고 시에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은 도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로 뜻은 이런 뜻인데 자 책에 보시면은 양갈로 이번에 차량 통행 불가능한 도로라고 되어 있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줄쳐야 될 곳은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이 너비 3m 이상일 때 거기 줄치면 돼요. 이럴 때는 도로로서 인정한다 했듯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다른 도로라고 되어 있죠. 자 위에 해당되지 않는 막다른 도로로서 도로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표 정한 기준 이상이면 이것도 도로가 된다 했듯이.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 돼야 되죠. 10m 이상 35m 미만일 때 3m 이상 35m 이상은 6m 이상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다라고 읽으세요.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도로를 왜 배우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대지와 도로 관계라고 나가 있죠.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배운다 했듯이. 자 원칙에 줄을 칩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줄 치시고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접하지 않아도 되는데 1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자 줄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번 건축물의 자 주변에 광장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줄칩니다. 공지로서 허가권자 인정한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3번 농지법에 따른 줄칩니다. 농막을 건축할 때 이럴 때는 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기준 강화 줄칩니다. 연면적합계 2000제곱미터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갈로 떼놓으시고 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이걸 대지와 도로 관계요. 대지와 도로 관계
이걸 전문 용어로 접도 의무에 관한 접도.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도로가 있고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이 들어갈 때는 도로폭이 넓어져야 되죠. 6m 이상 도로폭에 접하는 길이는 4m 이상 접해야 이 대지나 이 대지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접도의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자격증 따서 중개업을 하죠. 중개업을 하면은 제일 먼저 대지 같은 것이 매물로 왔을 때는 현장 답사를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이 관계를 봐야 돼요.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죠. 이때 자, 여기 있는 이 도로라는 것은 어떤 도로냐? 자, 우리 앞에서 자 비었던 이 도로 있죠. 이걸 말합니다. 자, 보행 꼭 돼야 되죠. 고속도로 됩니까? 안 돼요.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외로 차량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너비가 얼마 이상? 3m 이상이 돼요.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이쪽이 막힌 도로가 있을 수 있죠. 막다른 도로예요. 막다른 도로는 이 기준에 적합하면은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가 안 된 예정 도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원칙과에 해당한 도로에 2m 이상을 접했을 때 여기에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맹지라 합니다. 여기는 접도 의무 위반으로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았으니까 허가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토지는 여기가 평에 1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 토지는 가격이 얼마? 자, 앞에 토지 소유자인 갑이나 을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갑이나 을이 얼마쯤 줄까요? 평당. 예? 예, 보통 100만 원 안 됩니다. 몇십만 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 토지를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너무 헐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났는데 일로 도로가 나죠. 그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갑이나 을 외에 제3자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건물 못 지으니까. 자, 이와 같은 명지는 2m 이상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맹지라 하더라도 접도 의무를 자,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인데 세 가지가 있죠. 자,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지가 있다. 이 주변에 공원, 광장 같은 공지가 있으면 이렇게 출입하면 되죠.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농막을 건축한다. 자, 농막이라는 것은 우리 원두막이나 농규 창고 있죠. 이거 지을 때는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앞에 토지 일부 있죠. 이거 이 토지를 병대지에서 도로로 쓴다 했죠. 그러니까 출입하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로 쓰려면은 첫째 매입을 해야 되죠.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쓴다든지. 자, 매입은 자, 여러분이 갑입니다. 한 10평 이거 도로부지 쓰기 위해서 병이 팔아달랍니다. 얼마 받고 싶습니까? 지금 시세는 1억이에요. 평당 1,000만 원이니까. 얼마?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삽니다. 저 같으면은 한 200억 내지 300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 합니다. 왜? 판다 안 판다? 안 파요. 왜 길 털어줍니까? 그러니까 수백억을 주면은 팔겠다. 그러면 살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매입이 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럼 지역권 설정하는 거. 지역권은 민법 시간 배우죠. 자, 지역권 뭐 좀 봤습니까? 지역권은 책 속의 제도예요. 현실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권 한번 보세요. 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럼 왜 그러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 합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자 그러면은 갑이 자 여기 병이 저 부분을 좀 사용 승낙 해달라 하는데 뭐 갑이 사용 승낙을 해줄 만한 것을 던져야 되죠. 그래서 월 300만 원 사용료 주겠다 합니다. 저 10평은 쓰는데 300만 원 주겠대. 조금 구미가 당기죠. 그래서 가입을 합니다. 그럼 공정해 줄 수 있나? 좋다, 공정해 줄게. 공주가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승낙 받아서 이 부분을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어떻게? 자,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앞페이지 549쪽에 밑에 하단에 도로 지정 폐지 변경에 1번 도로 지정 찾았습니까?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줄칩니다. 이해관계인 동의받지 아니하고 건축원의 심의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549쪽에 보세요. 자, 밑에 그 말 있죠? 자, 그래서 건축원의 심의 거쳐서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박스 두 가지가 있죠. 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 등 사유로 자 줄칩니다. 이해관계인 동의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두 번 줄칩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상 통로일 때. 자, 이럴 때는 누구한테 동의받아야 될지 특정이 없을 때는 자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다 이해관계인을 뭘 받아라? 동의받아야 돼. 자, 우리가 갑의 사용승낙서를 받았죠. 월 300만 원 주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로 지정 공고해 주십시오라고 자 사용승낙서가 들어가면은 도로로 지정 공고돼 버립니다. 자, 그리고 병은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 여기에 이제 건물 짓겠죠. 그래서 건물 짓고 하는데 한 5개월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300만 원씩 곱하기 5개월 하니까 1,500만 원 사용료 줬죠. 네. 자, 건물 다 짓고 나니까 6개월째 300만 원이 안 들어와요. 네. 자, 갑이 병에게 왜 이번 달 사용료가 없느냐 물으니까 병이 뭐라느냐. 니는 참 욕심도 많다. 그만이 받아먹으면 됐지. 나 이제 땅값 다 줬으니까 이 부분을 분할해서 내한테 등기 넘기라 합니다. 자, 갑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흥분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계약했지. 내가 이 땅 뭐 니한테 준다더라. 막 대판 싸웁니다. 그럼 병은 지그시 웃으면서 그럽니다. 양만 자꾸 올려요. 예, 내 끼다 해서갖고 네 멋대로 하나 해봐라. 그 갑이 이제 흥분해가 허가권자한테 가서 이거 지정 공고한 거 이거 폐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 어떻게 하는지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 도로의 폐지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허가권자는 줄칩니다.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는 뭘 받아야 된다? 동의받아라. 자, 누구 동의받아오라는 겁니까? 병 동의 받아오라 이 뜻이죠. 자, 병 동의 없이는 이 도로가 폐지 안 된다고 허가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은 법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허가권자 폐지를 뭐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갑니다. 자, 법원에다가 이 도로 폐지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하는 이야기가 이 도로라는 것은 공공재다. 아무리 네 개인 토지 위에 있는 도로라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 이해관계는 동의 없이는 폐지가 안 되니까 그리 하시고 이 재판은 기각 처리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뭐냐? 자, 여기에 공정마다라는 거 있죠, 사용료. 이걸 가지고 사용료 청구 소송을 내요. 청구 소송을 내니까 병은 기다리는 듯이 뭘 내느냐? 자, 궁박에 의한 계약으로서 사용료 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궁박이 뭡니까? 궁박. 궁한처지. 자, 이 도로가 없으면 병은 건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지으니까 궁한처지 아닙니까? 이 도로가 있어야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런 궁한처지에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판사가 갑을 부르죠. 니 월 얼마 받았노 하니까 300이다. 하, 이 나쁜 놈. 예. 새파란 판사가 나이 60된 노인세 하나 낳고 일장 훈계합니다. 예. 갑이 나쁜 놈이 됐붙죠. 예, 막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판결 내려주죠. 갑이 이제 업소를 하니까 최고 판결 내려줍니다. 월 5만 원. 우리나라의 도로 사용료가 월 5만 원이 최고 판결입니다. 보통 1년에 5만 원이에요, 사용료가. 왜? 도로는 뭐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1,500만 원 이미 줬죠. 그러니까 5만 원으로 1,500 나누니까 300개월치 준 거예요. 300개월. 예, 300개월 줬으니까 몇십 년치 줬지요. 이 땅 이제 누구 겁니까? 병거 됐죠. 예. 이렇게 빼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도로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런 경우에 병이 사형승낙 좀 해달라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아시겠습니까? 만일 동생이 해달란다. 아니 오빠가 해달란다. 언니가 해달란다. 해주면 형제간에 의 다 끝납니다. 형제간에 원수제한이 지냅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거 해달라는 형제는 여기에 집지가 팔라고 하는 거예요. 팔면 다른 사람 들어와 버렸죠. 그 이 사람 발구대기입니다. 그러면 기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런 걸 요구하면은 자, 참 그렇죠. 딱 깨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이거 해가 집지가 팔면은 다른 사람이 내 땅 밟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그럼 니하고 내가 원수지간 된다. 그걸 원하나? 라고 물어야죠. 딱 깨놓고. 그러면 이제 그 형제도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답을 제시를 하겠죠. 어떻게? 요것만큼 시세대로 형님 내한테 파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시세만큼 주고 사넣어야죠. 예. 그래야 형제 간에 우애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것 때문에 다 이가 깨집니다. 저도 법원에 도로 관련 재판에 참고인으로 많이 재판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은 저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형제 간에 집안에 친척 간에 해줬는데 예, 그거로 인해서 원수제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551조에 건축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 4일 이후에 가서 봅시다. 553조까지. 자, 그 다음에 556조에 가면 건축물 구조 및 재료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한 문제씩 나오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암기사항이에요. 그리고 한 번 냈던 건 다시는 안 냅니다.
그럼 여기 오래 논다 하면은 책이 없는 건 논다 했듯이. 여기 책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시험에 출제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보면 돼요.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자, 이제 562쪽에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찾았습니까? 자, 1번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구에 걸치는 경우 조치는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되고, 옆에지 2번에 건폐율용역이라 되어 있죠. 그건 우리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에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실 거 없습니다. 그 밑에 대지분할 자리나 되어 있죠. 그거부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